토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죠.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권한, 막강한 권한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해 주고 있죠. 삼권 분립, 오권 분립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민주당이 낸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권도 주고 있고, 국회나 헌법재판소 모든 다른 부분보다, 대부분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주고 전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게 추천권이나 임명권도 주고 있죠.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걸 내각제로 바꾸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 다수가 아직도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왜 대통령제를 선호할까요?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이 더 큰 권한과 힘을 갖고 제압해 줘야 한다. 간단하게 비교를 드리면 국회의원들보다 그래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정 통수권을 주었을 경우에는 대통령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귀족청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로 치면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에서 역사상 대통령제 중심 국가, 왕의 권력이 집중이 되면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이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꼭 해야 할 일이 뭐였느냐? 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실도 홍보수석을 바꾸는 것 외에는 더 보강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이제 검찰총장도 이원석 총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데 대규모 인적 쇄신보다는 이제 조직을 좀 보강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가장 빠르게 해야 될 일이 뭐였느냐?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여당을 확실히 재편하는 것입니다. 여당을 재편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이준석 문제입니다. 이준석 문제를 정리를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의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했어야 한다. 그 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약간 흔들리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제 지지율도 반등하고 있지만, 이 부분, 문재인과 이재명, 이준석 부분을 처리하는 것에서 윤석열 정부의 쇄신이 있고, 윤석열 정부의 새 출발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은, 지지한 국민들은 이 부분을 정리하라. 그래서 정말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라라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걸 좀 그동안 빨리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 우리 헌정사에도. 헌정사를 파괴하는, 인권을 탄압하는 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지명된 그 다음 날이었죠. 이제 전격적으로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청와대에서 어떤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느냐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두 지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다. 문재인 적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빨리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저질러졌던 그 많은 세월호 7시간 부분도 모두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실장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한답시고 9차례였죠. 진상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느냐? 밝혀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거기에 법을 위반한 것은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장 중심에 이준석이 있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갈등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경쟁을 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방어를 주고받는 사이에서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정치가가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겠구나. 국민들 앞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자신에게 표를 달라, 자신에게 권력을 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합리적인 정치라고 하는 그 영역,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문재인의 적폐, 이재명의 비리, 이 부분은 선을 넘어서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은 이건 정치의 영역도 아니고 정치 보복에 거론될 부분도 아니고 법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이준석이 지금 윤리위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준석이 윤리위를 조롱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를 공격하고 이렇게 나서면서 이준석은 이미 정치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활로를 찾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서로 정치적인 공방을 주고받을 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대꾸도 하지 않고 있지만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고 갈등을 일으킬 때 국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준석이 뭐 훗날 정치적인 어떤 도약 또 재등장을 꿈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하는 행동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패악에 불과합니다. 난동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정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법의 영역에서 처단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문재인 적폐, 이재명 비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부분이라면 법으로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치의 영역이라면 또 들어도 주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하는 행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면, 정치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것이라면 법으로 처단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나서서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중징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그 법원의 판결 결과만을 보고 소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너무나 우스운 꼴입니다.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윤리위가 나서서 이준석에 대해서 다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다. 윤리위까지를 조롱하고 있는 이준석을 더 이상 격리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새 출발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쇄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의 쇄신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 적폐 수사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윤리위가 소집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준석의 폐륜, 폐악, 난동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준석이 지금 하는 말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정치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정치를 넘어선 난동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건 처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처단을 할 사람은, 할 곳은 윤리위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집권 여당, 당정 분리 원칙도 지켜가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고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다양한 국정수행 기법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게 국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들이 화를 내죠. 그게 저는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하고 좀 더 광범위하고 전광석화같이 쏟아부어야 한다. 사정정국은 언제나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국민들이 속이 시원하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적폐에 대한 수사, 이재명에 대한 비리 수사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준석 부분은 이제 끝장을 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것,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알겠고, 자기가 쫓겨나니까 많은 윤핵관을 공격하는 것도 알겠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알겠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느냐, 어떤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자기가 당대표로 지낸 국민의힘을 공격하느냐, 이준석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자신도 모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준석은 남을 공격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설에 가까운 공격을 하면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정치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싸움도 하게 되는 거고 논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준석은 지금 말싸움에서 이겨서, 말싸움에만 이기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가 달성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준석은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가치가 없습니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싸움만 계속하고 있고 남에게 욕설만 퍼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치에서 격리시켜야 될, 법적으로 단호하게 처단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리위가 당장에라도 이준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징계, 제명으로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는 역시 많은 국민들의 기대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 요구다라고 하는 점도 짚어봅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